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금형을 훔칠 거라는 걸. 그리고 막지 않았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일지도. 새벽 5시 반. 서쪽 공단 태림정밀 김 사장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공장 셔터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복도를 지났습니다. 금형 보관실로 향해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선반이 그를 맞았습니다. 150kg짜리 쇳덩이. 이형 걸려 완성한 TV 케이스 마스터 금형이 사라졌습니다. 바닥에는 비닐 덮개만 구겨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김 사장은 한참을 그 빈 선반을 바라봤습니다. 놀란 기색도 없었습니다. 당황한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서 바라만 봤습니다. 마치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말입니다. 2시간이 흘렀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직원이 금형 보관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금형이 사라졌다고 말입니다. 공장이 순식간에 수렁였습니다. 직원들이 우르르 보관실로 몰려갔습니다. 빈 선반을 확인했습니다. 얼굴들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박 차장은 어디에 있냐고. 연락이 안 된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박 차장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인이 받았습니다. 어젯밤부터 남편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회사 일로 어디 간 줄만 알았다고 했습니다. 공장은 더욱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야간 경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금요일 밤 10시쯤 박 차장이 혼자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불이 다 꺼진 후에도 계속 있었다고 말입니다. 한 직원이 그 말에 덧붙였습니다. 자신은 어제 저녁 퇴근길에 경쟁사 승화산업 앞을 지나다가 박 차장 차를 봤다고 했습니다. 트럭도 한 대 서 있었다고 말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라고. 20년입니다. 박 차장은 이 회사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김 사장이 회사를 세울 때부터 함께였습니다. 금형, 기술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의 기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배신자라는 말이 작게 터져 나왔습니다. 20년을 같이 일한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분노가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경찰을 불러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김 사장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박 차장이 가져갔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대기업 납품이 이제 6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공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딱 6일 후면 대기업에 TV 케이스 5만 개를 납품해야 했습니다. 이번 계약을 성공시키면 3년 장기 계약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못 맞추면 계약 파기입니다.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30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 30가구의 생계가 달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금형이 사라진 것입니다. 대기업 구매팀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납품 확인차 연락한다고 했습니다. 진행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김 사장은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차질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김 사장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공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거의 혼잣말처럼 말입니다. 기재 시작이라고. 화요일 오전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출근한 직원은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망했다는 소문이 밤새 공단 전체에 퍼진 것입니다. 나온 직원들마저 일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금형이 없으니 생산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은 그저 공장 한 구석에 모여 앉아 불안한 얼굴로 서로 수군댔습니다. 과연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이번 달 월급날이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은 사무실에 틀어박혀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먼저 은행에 연락을 했습니다. 급하게 대출이 필요하다고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미 담보로 잡힌 공장 기계들도 한계치에 다다랐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협력업체들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자재가 급히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성금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김 사장의 책상 위에는 회사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잔고는 800만 원.
직원 30명의 월급조차 제대로 주지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한 고참 직원이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박 차장에 대해 말을 꺼냈습니다. 박 차장 딸이 많이 아프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심장병이라고 했습니다. 수술이 꼭 필요한 상태라고 들었다고 말입니다. 김 사장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참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30명이 먹고 사는 문제인데 말입니다. 김 사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공장 마당 쪽을 보니 직원 몇 명이 모여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납품일까지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출근한 직원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15명, 딱 절반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한 젊은 직원이 김 사장에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자신은 이력서를 써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 사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라고 했습니다. 젊은 직원이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김 사장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대기업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샘플 검수 일정을 조율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로 해도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김 사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상대방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납품은 정말 문제없냐고 말입니다. 김 사장은 네,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책상에 이마를 댔습니다. 김 사장은 결국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천천히 불을 켰습니다. 텅 빈 공장이었습니다. 모든 기계가 멈춰 있었습니다. 김 사장은 금형 보관실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여전히 빈 선반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가 빼곡히 적혀있는 수첩이었습니다. 한참을 넘겼습니다. 한 번호 앞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잠에서 깬 듯한 잠긴 목소리가 받았습니다. 새벽에 걸려온 전화였으니까요. 김 사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신이라고 밝혔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가능하겠냐고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안다고. 하지만 자네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해보겠다는 대답이 왔습니다. 김 사장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출근한 직원은 10명뿐이었습니다. 3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공장은 사실상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납품이 가능한 거냐고 말입니다. 김 사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내일도 나와야 하냐고 말입니다. 김 사장이 나오라고 했습니다. 확신 없는 대답들만 돌아왔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공장의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김 사장 혼자 남았습니다. 사무실 소파에 앉아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초침이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움직였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납품일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새벽 1시쯤 되었을 때 공장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사장이 천천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작은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작업복을 입고 운전석에서 내렸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짐이 꽤 무겁다고. 도와줘야 할 것 같다고 말입니다. 두 사람은 트럭 짐칸으로 갔습니다. 천으로 덮인 큰 물체가 있었습니다. 둘이서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습니다.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공장 안으로 천천히 옮겼습니다. 천을 벗겼습니다. 금형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김 사장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신뢰하는 직원 3명에게 전화했습니다. 새벽인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공장으로 나올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공장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과 직원 3명, 그리고 트럭을 가져온 남자까지 총 5명이 공장 안에 모였습니다. 한 직원이 금형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사장이 그 말을 끊었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5만 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7시간 안에 정말 가능하냐는 물음에 김 사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계 4대를 동시에 돌리면 충분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쿵쿵쿵. 금형이 플라스틱을 찍어내는 둔탁한 소리가 공장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김 사장은 직접 기계 앞에 섰습니다. 나오는 제품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수했습니다. 기준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주저없이 폐기했습니다. 속도보다 품질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새벽 4시가 지나고 새벽 5시가 지나고 새벽 6시가 지났습니다.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어느새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침 7시가 되었습니다. 공장 밖에서 차 소리가 하나둘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이었습니다. 10여 명의 직원들이 공장 문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직원들이 의아해하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김 사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공장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김 사장이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땀과 기름때가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냐고 말입니다. 김 사장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납품은 정상적으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금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품도 이미 다 만들어놨다고 말하며 공장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직원들이 우르르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창고 한쪽에 상자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모든 상자에는 검수 완료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5만 개였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냐는 중얼거림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김 사장은 대답하지 않고 시계를 봤습니다. 9시 30분이었습니다. 30분 후면 검수팀이 온다고 했습니다. 상자 정리를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멍한 얼굴이었지만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0시 정각이 되었습니다. 대기업 검수팀 차량이 공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검수원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샘플 검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수원들이 상자를 하나 열어 제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측정기로 재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직원들도 숨죽이며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검수원 한 명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합격이라고 했습니다. 김 사장의 어깨가 살짝 내려갔습니다. 검수원이 물었습니다. 납품 트럭은 언제 보낼 수 있냐고 말입니다. 김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출발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알겠다는 말과 함께 검수팀이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공장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해냈다는 외침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은 웃지 않았습니다. 담배를 하나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천천히 공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조금씩 비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연기를 길게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납품 트럭이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직원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트럭이 공장 문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김 사장은 여전히 공장 밖에 서 있었습니다. 담배를 또 한 대 꺼내 피웠습니다. 한 직원이 천천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대체 금형은 어디서 난 거냐고 말입니다. 김 사장이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물었습니다. 박 차장은 어떻게 된 거냐고 말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른 직원 하나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큰일 났다고 외쳤습니다. 경쟁사 승화산업 이야기였습니다. 부도 직전이라고 했습니다. 직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공단에 소문이 쫙 퍼졌다고 했습니다. 납품 검수에서 줄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손해배상을 물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 차장이 거기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사장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담배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발로 천천히 발을 껐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녁에 회식을 하자고 했습니다. 오늘 납품 성공했으니 당연히 회식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직원들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기쁨보다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공장 근처 고깃집에 직원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술이 천천히 돌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김 사장이 술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고생 많았다고 했습니다. 잔을 서로 부딪혔습니다.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참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금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천천히 김 사장에게 집중됐습니다. 김 사장은 소주잔을 천천히 비웠습니다.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박 차장이 경쟁사와 접촉하는 걸 이미 3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얼어붙었습니다. 김 사장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구형 금형을 보관실에 그대로 놔뒀다고 했습니다. 진짜 신형은 따로 숨겨뒀다고 했습니다. 박 차장이 가져간 것은 설계 결함이 있는 폐기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일부러 속인 거냐고 말입니다. 김 사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빈 잔만 바라봤습니다.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한 병원 3층 복도의 한 남자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 차장이었습니다. 수술실 앞이었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표시였습니다. 박 차장은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해고 통지서였습니다. 3일 전이었습니다. 승화산업 사장이 박 차장을 급하게 불렀습니다. 차장실 책상 위로 불량품을 거칠게 던졌습니다. 이게 뭐냐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가져온 금형으로 만든 거라고 했습니다. 검수해서 계속 걸린다고 했습니다. 박 차장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확인하고 가져온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장이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가짜였다고 했습니다. 넌 속은 거라고 했습니다. 태림정밀 김 사장한테 완전히 속았다고 말입니다. 박 차장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납품 물량 대부분이 반품될 거라고 했습니다. 손해배상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 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박 차장은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회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문득 한 달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금형을 가져갈 때였습니다. 보관실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금형에 손을 댔습니다. 천천히 들어올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게였습니다. 미묘하게 가벼웠습니다. 박 차장은 20년 동안 금형만 다뤄온 사람입니다. 손끝으로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금형은 150kg이어야 하는데 140kg 정도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스쳤습니다. 혹시 김 사장이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이게 가짜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말입니다. 하지만 박 차장은 그 생각을 애써 떨쳐냈습니다.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형을 들었습니다. 트럭에 실었습니다. 공장을 떠났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걸. 하지만 딸을 살려야 했습니다.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다른 건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였습니다. 박 차장은 그 밤을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어. 그래도 가져갔지.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박 차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면 건강하게 잘 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 차장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해고 통지서를 봤습니다. 손으로 천천히 구겼습니다. 주먹 안에 꽉 쥐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가끔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박 차장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말입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승화산업은 결국 부도 처리됐습니다. 건물에는 매물 딱지가 붙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박 차장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소문이 공단 전체에 돌았습니다. 박 차장이 금형을 훔쳐갔다고, 그것도 가짜였다고 말입니다. 업계에서 박 차장의 이름은 낙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디에도 취직할 수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 박 차장은 서쪽 공단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작은 도시로 갔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작은 플라스틱 공장 하나를 겨우 찾아냈습니다.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력을 소개했습니다. 공장 일을 몇 년 해봤다고만 말했습니다. 20년을 감춰야 했습니다. 이름도 조금 바꿨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그를 몰랐습니다. 집도 옮겼습니다. 작은 월세방이었습니다. 딸은 학교를 옮겨야 했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건강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박 차장은 딸과 함께 동네 공원에 나왔습니다. 딸이 뛰어다니며 웃었습니다. 박 차장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곧 사라졌습니다.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를 길게 내뱉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딸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잃었습니다. 20년의 경력, 동료들, 이름, 자존심, 그것들을 대가로 딸 하나를 살렸습니다. 담배를 천천히 비벼 껐습니다. 딸이 뛰어와 같이 놀자고 했습니다. 박 차장이 억지로 웃으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 손을 꽉 쥐고 천천히 공원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저쪽 공단 태림정밀 사무실에 김 사장이 혼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공장이 보였습니다. 확장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대기업과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직원도 이제 8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은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회사 창립 기념 회식 사진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직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박 차장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은 한참을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으로 박 차장 얼굴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뒤집어 놨습니다. 서랍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니, 만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김 사장은 공장으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금형 보관실 문을 열었습니다. 새 금형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문을 천천히 닫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딸깍.